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네, 오늘은 6월 29일,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찾아뵙는데요. 네, 사실은 내일, 원래대로라면 내일 30일 오후 1시에 뵀었어야 하는데, 예, 내일이 말일입니다. 병원은 매달 말일이 가장 바쁩니다. 네, 청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오후에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 비욘디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5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이곳은 네, 좀 익숙하죠. 이제는 네,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료 중이라는 얘기죠. 네, 저희 부산에 있는 법률연세내과 제 진료실 안입니다. 네, 뒤에 뭐 좀 너저분한 게시물들이 많은데 네, 진짜 실제 제 방입니다. 네, 뒤에 뭐 여러 가지 행사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홍파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매달 첫째 주였나요? 둘째 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저희 대한신장학회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콩팥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는 이런 대한신장학회와 이제 비욘디가 같이 하는 콜라보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달 2달 전 됐군요. 4월부터 이제 저희가 내 신장이 콩팥이라고 대한신장학회의 공식 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비욘디에서는 현재 지금 이 신장내과를 이제 다루는 분들이 물론 뭐 한 번씩 나오셔서 뭐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세준 교수님이시라든지 여러 선생님들 좀 나오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이런 방송이 지금은 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번에 지난주군요.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 대한신장학회의 새로운 30대 집행부가 출범을 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이 대한신학회 홍보이사로 연임을 예, 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으로 이제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여러분들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희 학회 홍보이사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욘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자주 뵙고 이렇게 좀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일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6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첫째 주부터 거의 지난주까지 뭐 굉장히 학회라든지 발표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일정들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또 좋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방송도 좀 해보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부산에서 여러분들이랑 질문 답변 드리는 이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이제 제 방이니까요. 진료실에서 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답변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저를 이렇게 마주 본다는 느낌, 이 컨셉으로 사실은 요 구도를 항상 짜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일단은 벌써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네. 김밥 최고님이 질문 주신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랑 손발이 자주 부어오르는데 이게 단순히 전날 짜게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신호일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짜게 먹으면 붓죠. 네, 짜게 먹으면 붓는 거는 뭐 당연지사입니다. 이거는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짜게 먹으면 부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콩팥 기능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부을 수 있죠. 다시는 이제 붓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증상 하나만 가지고 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아니다를 알 수 있나요? 네, 제 방송을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수 있죠. 네, 콩팥 기능을 알 수 있는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피 검사, 소변 검사. 네,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피 검사는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콩팥 점수를 구한다. 사구체효과율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저희가 신장학회에서는
콩팥 점수, 100점 만점의 콩팥 점수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5단계, 만성콩팥병의 5단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90점 이상 1단계, 60에서 92단계, 30에서 63단계, 15에서 32 4단계, 15 미만이 5단계입니다. 그래서 1, 2, 3단계까지는 저희가 이제 만성콩팥병이지만 특별히 시기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4단계 이제 콩팥 점수가 30점 미만을 떨어지면 진행된 콩팥병이라고 해서 시기도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약도 저희가 추가하고 15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말기 콩팥병에 접어드니까 이식이나 투석을 준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증상은 사실은 물론 콩팥 기능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팔다리도 붓고 숨도 차고 요독 증상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요독 증상의 하나일 뿐이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항상 콩팥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라면 한 그릇 드시고 주무셨다. 네, 어제 축구가 져서 열받아가지고 네, 짜게 먹고 잤다. 예, 통닭, 뭐 특히나 치킨이나 피자가 굉장히 염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드시게 되면 다음날 분명히 얼굴 붓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얼굴 붓기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팔다리까지 붓는 경우라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특히 다리를 앞에 정강이 앞쪽에 딱딱한 뼈 쪽을 눌렀을 때 손이 들어갈 정도로 저희가 함요부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눌렀을 때 들어가는 거를 함요부종이라 하고요. 누르고 나서 이 자국이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붓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함요부종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믹스 이데마라 그래가지고 약간 가성 부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조금 다른 부종이 오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부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맨수 주기에 따라서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느냐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부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병원에 가셔서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새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건강검진을 수검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소변검사, 피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과지를 보시면 크레아틴 수치에 맞춰서 사구체 요과율, 콩팥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본인의 콩팥 기능 아실 수가 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있다, 혈뇨가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 그러면 걱정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피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쉽게 본인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했어요. 토요일이었나요? 또 까먹었네요. 생로병사의 비밀. 네, 투석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신장학회 홍보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드려서 이제 콩팥병에 대한 어떤 환기, 그다음에 투석 환자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KBS 1TV의 생로병사 비밀을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만성콩팥병이 1단계부터 5단계 그리고 그런 경우에 본인 콩팥 점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반인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나의 콩팥 기능 점수, 나의 콩팥 점수는 여기에다가 본인의 나이, 크레아티닌, 성별만 넣으시면 본인 점수가 딱 계산이 돼서 나오고요. 팝업이 딱 뜹니다. 본인은 몇 점, 만성콩팥병 몇 단계, 뭐 주의하세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저희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검사 후에 꼭 한번 검사 결과 수치를 넣고 본인의 콩팥병 단계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슨하우스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콩팥병이라던데 소변을 보고 나서 얼마 동안 거품이 안 사라지고 남아있어야 병원에 가는 수준인 건가요? 자, 이것도 이제 오늘 굉장히 클래식한 질문들이 1번, 2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부종 나왔고요. 2번 이제 단백뇨 나오죠. 네. 자, 소변에 거품이 있으면 단백뇨인가요? 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냐?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품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단백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품뇨가 계속되는 경우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라는 아주 좋은 사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한번 미국이나 유럽,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라이머리 피지션 만나는데 3개월 반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요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소변 보셨는데 거품이 막 나와. 너무 걱정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집 근처 병원 가시면 돼요. 요새는 심지어 밤 10시, 11시까지 야간 진료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셔서 소변 검사를 해보면 당장에 단백뇨, 혈뇨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저 PD님 제 가방 뒤에 보면 저 단백뇨 키트, 오늘도 단백뇨 키트 꺼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단백뇨 검사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냥 통째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대한신장학회에서 이번에 콩팥의 날을 맞이해서 준 이 단백뇨 키트인데요. 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단백뇨 키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요 끝이 이제 여러분들 소변 검사, 소변을 묻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종이컵에 소변을 받은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틱을 많이 담궈요. 그래서 스틱의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글씨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진하게 녹색으로 가면 갈수록 단백뇨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색깔이 바뀌게 돼요. 여기 있는 요 끝에 색깔이 이렇게 녹색 진한 걸로 바뀌면 굉장히 심한 단백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mg, 그러니까 1g이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근데 이게 거품뇨로 대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품뇨가 없어도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것도 아니지만 안심할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거품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분 지속됐다, 10분 지속됐다, 1시간 지속됐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셔서 소변 검사 받아보시면 된다. 아니면 내가 건강검진 미루고 있었는데 너무 궁금해.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셔서 건강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늦었네요. 금식하고 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건강검진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한신장학회 회원병원 중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거를 신청한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나눠드리면 집에서도 본인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저희가 검사 결과를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네, 이런 캠페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콩팥 건강 상태 정기 검사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콩팥 점수, 사구체 요과율과 알부민뇨 검사를 꼭 받아보십시오. 알부민뇨가 단백뇨입니다. 단백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분이 알부민이에요. 요새 알부민 난리 났잖아요. 먹는 알부민 막 이래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먹는 알부민을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구 말구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영도님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영도님이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대한신장학회 그 라이브 때도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막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버선님이요. 당뇨와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신데 혹시 이 약들 때문에 제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진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약을 줄이거나 바꿀 수는 없나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이제 세 번째 또 전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나요? 당뇨약을 오래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나요? 네, 이게 저희가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인 KSN 2016을 코엑스에서 3박 4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홍보위원회 부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6명의 대학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제일 많이 외래에서 받는 질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1번, 2번, 그 다음에 이거 3번이에요. 그러니까 빅5에 듭니다, 이게. 고혈압약 오래 먹으면 콩팥 나빠지지 않아요? 당뇨약 오래 먹으면 콩팥 나빠지지 않아요. 6명의 교수님들이 다 OX판 중에서 뭘 들었는지 아세요? 예, 다 X를 들었어요. 다 X.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놓고 진짜 틀어주고 싶을 정도다. 네, 항상. 그리고 저도 방송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X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말기 콩팥병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12만 명입니다. 그 말기 콩팥병, 그러니까 투석이나 이식에 이르러야 되는 말기 콩팥병이죠. 15점 미만의 소변량도 줄고 요독 증상이 있으신 뭐 이런 분들 원인의 50%는 당뇨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5%는 고혈압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혈압과 당뇨와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흉 1, 2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당뇨가 있는데 당뇨약을 안 드신다 그러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좋아서 콩팥이 오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더 빨리 망가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당뇨병성 콩팥병 약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한 55% 정도는 단백뇨가 나오는 이런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이완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투석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당뇨병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 할수록 투석에 이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모든 내과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뇨병 약을 오래 먹었다고 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 나빠져요. 확 나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약을 지금까지 열심히 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신 거지. 만약에 이 약을 줄이거나 끊었다 그러면 벌써 망가져서 투석이나 이식에 이르렀을 것이다. 두 번째, 고혈압. 마찬가지 논리예요. 고혈압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성 콩팥병에 있어서 혈압의 조절에 있어서의 타겟은 130에 80입니다. 네, 130에 80이에요. 이거는 모든 학회들이 심장학회, 고혈압학회, 뭐 저희학회, 내분비학회 모든 학회들의 가이드라인이 동일합니다. 130에 80. 그 다음에 당뇨병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은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은 120에 80을 주장해요. 근데 내분비내과나 심장 선생님들은 130에 80을 주장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혈압 조절이 타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또 빨리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혈압약을 끊으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콩팥이 망가지는 슬로프는 훨씬 더 가파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오래 먹어서 콩팥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들면. 네.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40대가 되면요. 40살 이후에 1년 지날 때마다 콩팥 점수가 1씩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40살, 40살이라고 생각하면 이때를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후에는 90점이 되고 20년 후에는 80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슬로프가 떨어져요. 천천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뇨 고혈압이 만약에 합병이 된다 그러면 이 슬로프가 훨씬 가파라지겠죠. 그래서 지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단순 노화 때문에도 콩팥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40대 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콩팥 기능이 그대로 60대 70대까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이런 약간 엉뚱한 질문을 피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바꿀 수는 없나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이완이 된다 그러면 혈압약도 바꿔야 되고 당뇨병 약도 바꿔야 돼요. 왜? 당뇨병 콩팥병을 예방을 하거나 늦춰줄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요새 많이 나왔어요. 포필라스라 그래서 4개 기둥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SGLT2 이니비터, 뭐 MRA도 있고 모두 있고 많아요 요새.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들로 다 스위칭을 해야 됩니다. 고혈압약이요, 콩팥병 이완을 막는
단백뇨를 줄이는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계열의 약들로 모두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타겟 혈압, 목표 혈압이나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약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드시게 되면 치료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약을 먹었는데도 도달이 안 되면 그거는 안 먹으니만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타겟에 도달할 때까지 저희가 약을 증량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생활요법이라든지 뭐 저 식이요법 이런 걸로 조절을 해가지고 혈압이나 혈당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저게 있다 그러면 약은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타겟에 도달하기 전에는 줄일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과 당뇨가 있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거지 약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 약들이 여러분들의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콩팥병으로 이완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늦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적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는다는 거는 그냥 아군한테 그냥 팀키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열심히 드시고 잘 유지하시고 또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임의대로 끊지 마시고 임의대로 줄이지 마시고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약이요 쓰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제 뭐 저 콩팥병 본 지 꽤 오래됐지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거의 한 20년 되거든요. 근데 약을 추가하는 건 쉬운데요. 줄이거나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언제 줄이고 언제 끊느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임의대로 끊는다 그러면 다시 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줄이거나 약이 내가 너무 많아. 막 20알, 30알 이렇게 막 여러 병원 다니시는 어르신들 경우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약을 통폐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약이 알람이 이렇게 팝업이 뜨게 돼 있어요. 제 컴퓨터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새는 그래도 중복 처방이 조금 줄어가는 추세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러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마음도 부자님이 콩팥병 환자 물을 많이 마셔서 노폐물을 빼줘야 한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물을 제한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하루에 물을 몇 리터나 마셔야 하나요? 와 진짜 닭살 돋고 있어요 오늘. 빅5 질문 중에서 또 나왔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는 게 좋아요? 자, 옛날에는 한 하루에 꼭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2리터 마셔야 돼요.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1.5리터 이상 먹어야 돼요. 몇 년 전에 미국 연구에서 이거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그냥 목마를 때 드시라. 갈증이 없을 정도로 드시면 된다. 정해져 있는 양이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리터 먹는데 2리터 먹을 때 그러면 콩팥에 더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2리터 먹는 것보다 3리터 먹으면 콩팥에 더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진행된 콩팥병, 콩팥 기능이 3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을 하루에 많이 드시게 되면 콩팥이 그걸 다 소화해서 소변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잉여 수분이 어떻게 돼요? 몸에 쌓이겠죠. 그러면서 아까 처음 질문처럼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팔다리가 붓고 얼굴도 붓고 그 다음에 폐나 심장에 물이 들어차면 숨이 차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죠. 그래서 진행된 콩팥병 환자는 본인의 소변량에 맞춰서 하루 수분량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상 콩팥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물을 많이 먹어서 노폐물을 많이 빼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요 소변량만 늘어나요. 노폐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상 콩팥 기능 가지고 계신 분은 노폐물은 물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본인 콩팥 기능에 맞춰서 적절한 몸의 항상성 조절에 의해서 항상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단지 옛날에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다낭성 콩팥병, ADPKD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는 게 이 AVP 생성을 줄인다 그래서 이 낭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줄인다, 무럭 생기는 걸 조금 줄인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막 2리터, 막 3리터 이렇게 먹으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예, 요새는 그것도 뭐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거 진료 중이어가지고 머리가 부시시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물의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ADPKD 환자, 아까 그 다낭성 홍파병 환자 중에서 물 옛날에 많이 먹으라 그러면 물 많이 먹으면 무럭 적게 생긴다 그랬는데 요새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 이제 그 ADPKD 약으로 개발된 톨밥탄의 약들이 있거든요. 쌈스카라 그러는데요. 그 상품명이. 쌈스카는 이뇨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드시게 되면 소변량이 늘어나고 구갈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양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되는 수는 있지만 물만 먹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진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이 예, 오후 1시에 뵙다가 5시에 뵈니까 색다른 느낌입니다. 네, 제가 좀 더 피곤에 쩔어 있죠, 지금. 네, 오후 늦게라서.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연임되신 것,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TJ 서머님이 운동 열심히 하면 콩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주나요? 아, 네.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콩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콩팥 기능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네. 유지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운동 열심히 하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이 볼륨도 좀 많이 빠지고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니까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운동만 열심히 하면 콩팥 기능이 내가 50점이었는데 60점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의 슬로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세월이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생체 나이를 요새 뭐 저속노화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저속노화, 천천히 늙는 이런데 가장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식이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운동이 핵심이다. 대신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고강도 운동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오늘 저희 그 학회 홍보위원회에 모 일간지 기자님이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신장학회 네이버 블로그에 한여름에 뭐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붉은색 소변을 보면서 콩팥이 망가진다 뭐 이런 이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네,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 비슷하죠. 네, 횡문근육해증 저희가 몇 년 전에 제가 MBC PD 수첩 그 출연해서 인터뷰했던 그 내용입니다. 훈련병 사건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강원도의 훈련병 사건. 예. 그 떼약볕에서 완전군장으로 구보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네. 그 이제 급성 콩팥 손상으로 해가지고 네. 폐혈증까지 가서 이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가 아주 전형적이었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에 예, 이런 탈수 증상이 있으면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요새 또 러닝하고 마라톤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너무 힘든 운동을 하면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급성 콩팥 손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전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한 5% 정도에서는 만성 콩팥병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회복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냐? 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반드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벌세타일 캣. 야, 이게 제가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기력이 너무 딸려서 홍삼, 즙, 양파즙, 흑염소 혹은 종합 영양제라도 좀 챙겨 먹고 싶은데 콩팥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삼은 괜찮다고 봐요. 네. 그냥 홍삼만 있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사실은. 네, 홍삼만 있는 거. 근데 요새는 홍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막 감초도 넣고 막 뭐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근데 그 감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콩팥 기능을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고요. 즙은 같이 뭘 넣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단백질이 너무 과도할 수도 있고 또
칼륨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즙은 액기스거든요. 야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감초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즙 종류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종합 영양제도 저는 비타민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비타민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땡땡땡땡 골드 뭐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단순 비타민 B, C만 있으면 오케이인데 그 뒤에 무슨 플러스, 알파, 뭐 우먼, 뭐 맨, 막 이래가지고 뒤에 뭐 마그네슘도 붙어 있고 모도 붙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전해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환자들은 몸 밖에서 전해질을 못 빼내서 문제잖아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합영양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 오히려 섭취하는 게 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비타민을 드실 거면 비타민 B, C만 드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 많이 드리고요. 홍삼 단독이면 저는 오케이. 네. 특히나 뭐 이렇게 검증된 곳에서 파는 거요.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비싼 거 사 먹으라는 거 아니냐. 네. 보통 그렇습니다. 뭐 정관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PPL은 아니지만, 네, 정관장 같은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인된 곳에서 파는 단독 성분이면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더 챙겨 먹어야 될 거, 그냥 골고루 식사를 잘 하시는 거를 저는 오히려 권유를 해드려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시고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영양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영님이 맞나? 예, 성영님이 거품료가 심하게 계속 있고 24시간 요검사나 크레아틴 검사 정상입니다. 원인 불명 거품료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세균요인지 아니면 당분이 들어있는 요인지는 성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 검사 하실 때 단백뇨만 보지 마시고요. 저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광염이 있어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도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장이 빠져나온 경우에 저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라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스틱은 그냥 단백뇨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는 검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pH도 보고요. 뭐 농도도 보고 비중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 데이터 중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정식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트로님이 신장이 하나시고 소변을 자주 보시고 물 한 잔만 마셔도 소변이 바로 마렵다, 온몸이 가렵다, 신장에 관련이 있나요? 왜 신장이 하나인지부터가 일단 저희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장이 하나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콩팥을 공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요새 뭐 신장암이라든지 뭐 신장의 다른 종양 때문에 한쪽 콩팥을 떼냈다든지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콩팥이 하나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불리하겠죠, 두 개보다. 근데 확실한 거는 콩팥을 이식 그 공여자로서의 검사를 모두 다 통과하고 콩팥을 떼준 경우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본인 수명을 거의 다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여자 검사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데요. 물 한 잔만 마셔도 소변이 바르고 마렵다는 것은 콩팥 기능의 가능성보다는 비뇨기과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몸이 가렵다는 요독 증상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하나인 경우에는 두 개인 경우보다는 불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고령이시고 고혈압 당뇨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신장과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슨 검사하면 된다고요?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 하셔서 본인 콩팥 기능 점수, 콩팥 점수를 아시고, 그다음에 소변에서 단백뇨가 있는지 혈뇨가 있는지를 아시면 콩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마 다니시는 병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콩팥이 하나인 걸 아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병원 진료 받으셨던 분이에요. 병원에 가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검사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제크님이 당뇨합병증으로 콩팥 기능 떨어진 경우에 비타민C 복용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요. 드셔도 됩니다. 네. BC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BC 비타민은 저희가 혈액 투석하거나 복막 투석을 해도 저희가 드시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과량만 복용하지 마십시오. 네, 과량 복용하지 마십시오. 왕창 드시면 뭐 결석도 잘 생기고 막 이렇다는 데이터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지승호님인가 봐요. 네, 승호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당뇨합병증으로 발저림 현상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어느 병원에 가면 될까요? 네, 신경과 가십시오. 네. 이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예, 당뇨합병증은요, 대혈관 합병증이 있고 소혈관 합병증이 있어요. 대혈관 합병증은 심장이나 대동맥 같이 굵은 혈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대동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대혈관 합병증이고요. 눈, 콩팥, 신경 이런 거는 소혈관 합병증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요. 눈, 안구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망막증, 당뇨병성 망막증, 그다음에 당뇨병성 콩팥병,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소혈관, 소혈관, 미세혈관 합병증이에요.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마이크로바스큘라라는 표현을 쓸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내분비내과도 가시고 신장내과 오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근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병원은 신경과입니다. 요새는 다행히 개원가에 신경과 개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저라면 저는 신경과 진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근전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하시고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용량만 많이 조절을 합니다. 용량. 네. 왜냐하면 콩팥 기능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신경과 선생님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종류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용량을 좀 조절한다. 그 정도입니다. 신경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이언님이 IJ 신청 환자시고요. 프리토 80ml요. ARB죠. 다파프로를 드시네요. 예, 다파글리프로진. 저희가 저거 말씀드린 아주 유명한 포필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잘 드시고 있고요. 엠파맥스로 바꿨는데 같은 엠파글리플로진하고 이제 성분이 조금 이제 틀렸고 조금 이제 강화를 한 약이고요. 기전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작용 시간을 좀 길게 한다든지 뭐 그냥 이런 차이거든요. 엠파하고 다파는 다 각각의 좋은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당뇨병,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투석으로 이르는 리스크를 줄인다. 또 심장, 심부전증, 심장이요. 심장의 심부전증을 악화도 막아준다. 뭐 이런 좋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약이죠. 다파하고 엠파가요. 같은 SGLT2 억제제입니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리스탈리님, 네, 감사하고요. 저희 애청자신데, 네. 피곤해 보이긴 한가 봅니다. 제가. 다알리아님이 55세 여성이시고요. 고지혈증 스타틴 복용 2년 되셨는데, 왼쪽 옆구리가 아파서 혈액, 소변, 복부 초음파, 복부 CT 결과 이상이 없는데 한쪽 콩팥이 크다 해서 만성 피로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쉬어도 자도 피곤합니다. 네, 간도 별탈 없다는데, 네, 이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네. 그 광고 때문이죠. 간 때문이야, 광고 때문에. 모든 피로는, 네, 우리가 윤종신 아저씨와 차두리 때문에, 네, 간 때문이야 때문에, 네, 우루사 때문에, 모든 게 다 간 때문이라고. 저희 환자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라면 이분이 여성분이시니까 갑상선 기능 검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갑상선 기능 검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장암으로, 아버님이, 네, 신장암. 근데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복부 초음파나 CT에 다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검사 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갑상선 기능 검사 마지막으로 해보시고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그게 항상 답이더라고요. 베제크님, 신장암의 원인은 뭘까요? 네. 유전병이 아닌 이상은 사실 잘 모릅니다. 네. 흡연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돼 있죠, 신장암은. 근데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저희가 그 원인을 안다 그러면 100% 예방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쯔쯔가무시 병의 원인은 목이 물리는 거거든요. 목이 안 물리면 쯔쯔가무시 안 걸려요.
마찬가지거든요. 신장암의 원인이 뭐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담배는 가장 흔한 리스크 팩터니까 담배. 그러니까 술이 안 좋아요, 담배가 안 좋아요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술, 담배 둘 다 하는데 뭘 먼저 끊어야 하나요?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근데 술은 옛날에 뭐 한 잔 정도 먹으면 좋아졌다.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심장 보는 선생님들 데이터 보면요.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옛날에 뭐 프렌치 파라독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와인 먹으면 오래 살고 요새는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산대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뀌고 있다. JKCW님이 GFR이 60에서 90. 네, 훌륭하십니다. 이 기가 막히게 적어주셨네요. 네, 만성공파병 2단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없고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이분은 거의 정상 콩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염식. 모든 단계, 만성공파병 1단계에서 5단계를 아우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유일한 생활요법 중에 하나는 저염식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소금 5g, 나트륨 2g이거든요. 그게. 근데 나트륨 2g 미만 먹기 진짜 어려워요. 오늘 점심 때 짜장면 드신 분들, 오늘 하루치 다 드셨어요. 이미. 지금 피자 시켜서 드실 분들 이틀치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배달 음식이 코로나 이후에 확 늘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은 배달 음식 천국이거든요. 그 뒤로 만성공파병 유병률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갇혀 있으면서 배달 음식 많이 해 먹고 뭐 이렇게 음식을 못 해 먹으니까 굉장히 늘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대한신장학회에서 K-솔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몇 가지 데이터를 넣으면 본인이 하루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소금량으로 역산을 하면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를 역산할 수 있는 공식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 있거든요. K-솔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빵에도 많죠. 기본적인 반죽에도 들어가고 요새는 뭐 소금빵도 먹잖아요. 거기다 막 버터, 치즈 발라가지고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는지를 외래에서 저희가 역산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요새는 많이 진료를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거짓말해도 다 나옵니다. 저염식 제일 중요합니다. 밝은 밤님이 선생님 콩팥 안 좋습니다. 30% 정도 남았어요. 신우신염이 너무 자주 와서 항생제를 주로 먹게 되는데 반복적인 콩팥 염증 때문에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분은 4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분은 이제 반드시 신장내과 가셔야 됩니다. 콩팥 선생님 만나셔야 되고요. 항생제도 지금 드시는 항생제가 혹시는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콩팥에 안전한 항생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는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적어도 용량을 줄여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장내과를 보셔야 되고 이분은 이제 30점 미만이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4단계에 접어드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밝은 밤님이 콩팥이 신장인가요? 맞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빈뇨가 생길 수 있나요? 맞습니다. 피검사 크레아틴인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콩팥 기능보다는 비뇨기계에 문제가 많으니까 비뇨의학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님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결국은 다 콩팥병 환자가 되는 건가요? 안 생기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병 환자 중에서 절반은 됩니다. 근데 그 절반이 당뇨병, 콩팥병이 오더라도 다 투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투석 안 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약 조절 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겟 혈압, 타겟 당화혈색소. 130에 80 미만, 6.7% 미만 또는 6.5% 미만으로 당화혈색소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시면 당뇨병, 콩팥병 오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생겼다 하더라도 진행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을 잘 지키신다 그러면 당뇨병, 콩팥병이나 고혈압성 신장병이 오더라도 투석에 이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하시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배재근님이 좋은 팁을 주셨어요. 근육이 적어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그럴 수 있네요. 근육량 체크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젤라님이 몇 년에 한 번씩 급성 신장염이 걸리고 신장 결석도 자주 생기는 편인데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결석이 생기신 분들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은 사실 뭐 콩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약간 뭐 요관이 좁다든지 뭐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염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탁 이렇게 콕 집어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JK님이 나트륨 자체가 콩팥에 안 좋은가요? 아니면 나트륨이 혈압을 높여서 콩팥에 안 좋은가요? 근본적으로 나트륨은 몸에 필요한 전해질이죠. 나트륨이 낮아도 죽고요. 높아도 죽어요. 나트륨 몸에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트륨 분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몸 안에 나트륨이 남게 되죠. 그러면 나트륨은 근본적으로 수분을 품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에 있는 나트륨이 수분을 품으면 팔다리 부종이 생기는 것이요. 폐에 있는 나트륨이 많으면 폐 부종이 생기고 심장 부종이 생깁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나트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나트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많이 먹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나트륨 자체는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칼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칼륨 자체는 몸에 신경 이 전도계통에 도움을 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전해질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달이 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콩팥에 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염식에 있고 나트륨은 혈관을 뻣뻣하게 하고 물기를 혈관을 이렇게 퉁퉁 불게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짜낼 때 당연히 로딩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시간이 제가 오늘 처음부터 시작했는데도 딴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도 시간이 벌써 1분 남았네요. 3분 남았거든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쿠아블루님이 대학병원에서 CT 찍었는데 콩팥이 작다. 처음에는 61, 두 달 후 69, 두 달 후 81. 이게 아마 81mm겠죠? 네, 3개월 후에 신부전 의심 때문에 보시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급성 콩팥병인 경우, 만성 콩팥병인 경우에는요, 우리 몸의 콩팥은 몇 개죠? 2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본인의 콩팥 크기는 본인 주먹 크기와 동일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10cm가 정상 크기예요. 그러면 만성 콩팥병과 급성 콩팥병을 다루는 이 가장 큰 파라메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성 콩팥병은 콩팥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고 작아요. 초음파를 보면 금방 압니다. 정상이 10cm인데 처음에 6.1이었어요. 근데 계속 지금 콩팥 크기가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회복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좋아지시는 프로세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크레아틴 수치를 봐서 본인의 콩팥 점수가 좋아지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학병원을 다니신다 하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재근님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여성의 경우에 갱년기 증상으로 빈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 많아요. JKCW님이 크레아틴 수치 검사할 때마다 0.1에서 0.2까지 차이가 나던데 원래 이렇게 부정확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생체잖아요. 크레아틴인은 몸에 있는 피를 뽑았을 때 그때 당시에 피 속을 흐르는 크레아틴인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생체는 한순간도 혈압도 같지 않고 혈당도 같지 않고 체온도 같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생체이기 때문에 지금 뽑을 때와 10분 후에 뽑을 때가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문제지만 0.1, 0.2 정도면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확한 게 아니라 시점에 따라 틀릴 뿐이고 트렌드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근님 실제적으로 갱년기 과민성 방광염으로 치료받으셨다 하네요. 네, 한번 이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인바디로 신체 부위. 야, 저보다 네, 답변이 훨씬 나으세요. 예, 배재근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해서 오늘 5시 49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제 저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다른 방송이 있었으면 다른 데 가서도 많이 질문들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이 방송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가? 넷째 주 목요일 날은, 예, 저희 내신장이 콩팥콩팥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에서 저랑 똑같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재방송 보실 수 있어요. 내신장이 콩팥콩팥 들어가시면 재방송, 제 것도 재방송 봐주시고 그쪽도 재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도 7월 마지막 주, 7월 28일 되겠네요. 7월 28일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다음에는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말일이 아니니까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